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5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북부에 많은 비가 내리며 여러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앙라이와 난, 프레 지방에서 홍수가 났는데 농경지와 주택, 도로 등이 침수되어 주민들이 고립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의 대피와 구호품 전달에 힘쓰고 있는데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릴 뿐 별다른 대책은 없는 듯합니다. 매년 홍수가 발생해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등은 전무한 상황으로 일반 국민들은 재난으로 인한 가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태국의 현실입니다. 잉낙 정부 당시 주요 강의 물 관리를 위한 태국판 4대강 사업을 도입하려 했지만 프라윳 당시 국방장관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사업을 백지화했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공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부지방 여러 곳을 침수시켰던 대량의 빗물이 하류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북부지방 하단에 위치한 수코타이 지방으로 빗물이 유입되면서 지방당국은 홍수에 대비해 제방 높이를 높이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빗물은 점차 짜오프라야강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 영향으로 중부를 포함해 방콕 수도권의 강변 저지대도 침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짜오프라야댐 관리당국은 빗물 유입으로 인한 홍수 조절을 위해 하류로의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남부 푸켓에서도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론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 여러 채가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태국인과 러시아인 등 12명이 숨졌으며 실종자도 여러 명이 있을 것으로 당국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수색 구조견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태국 정부는 해당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방제국에 따르면 치앙라이와 치앙마이, 파야오원난, 남방과 프레, 페차분과 우돈타니, 나용과 푸켓, 얄라 등 11개 지방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3807가구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4일 기준 이번 비 피해로 숨진 사람은 12명이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차층사호 방바콩 지역의 소형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락한 여객기에는 조종사와 승무원 4명과 승객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승객은 중국인 일가족으로 어린이 2명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기는 12인승 프로펠러 기종으로 수완나품 공항을 이륙해 트락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택시였습니다. 사고 당시 날씨는 매우 좋은 상태였는데 추락 지점 인근의 CCTV에는 사고기에서 엔진음이 계속 들리고 있었으며 거의 직각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는 기체 결함이나 정비 불량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객기는 2007년에 운행을 시작한 비교적 신형이며 지난 2012년 10월 청육시 사고로 대대적인 수리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방콕 민부리와 클렁사마 지역에서는 공업용 메탄올이 들어간 술을 마신 후 1명이 숨지고 19명이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섭취가 금지된 공업용 알코올로 만든 주류가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데 당국이 일대를 조사한 결과 18개 상점에서 공업용 알코올이 들어간 불법 주류가 판매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주나 심지어 맥주까지 가짜 주류가 일부 유통되고 있는데 마시면 다음날 목이 붓고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법무부 특별수사국 DSI는 압수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125만 점, 약 3억 2,500만 bat 이상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동무항에 위치한 군부대 내에서 폐기된 물품들은 가짜 의류와 시계, 가방과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이었다고 합니다. 방콕 방케 지역의 주택가에서는 26세 여성이 중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여성의 전남편으로 골목길에서 말다툼을 벌였는데 잠시 후 전남편이 인화성 물질을 여성에게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전 남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해 돈을 받고 인터넷에 유포한 25세 남성을 방콕 넝캠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16세 소녀를 꿰어내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간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몰래 영상을 촬영해 SNS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영상을 유포했다고 합니다. 수자원국은 태국 북부지방과 라오스 지방의 폭우로 인해 31일까지 메콩강의 수위가 최대 1m 이상 상승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루이와 넝카이, 은간과 나콤파놈, 묵다한과 암낫절은
우볼라처타니 지방의 메콩강변 주민들은 범람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은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통해 14개 조직 49명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야바 2천만 정과 분말 3.5톤, 27대의 차량과 2천만 밭 이상의 자산을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짠타부리 타마이 지역에 위치한 리조트에서는 정박한 고속정 내에서 1.5톤의 마약을 적발하고 10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또 치앙라이 무앙 지역 외곽의 국경 인근 도로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용의자 3명을 체포하고 600만 정의 야바를 압수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운송국은 철강 생산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실은 선박 2척이 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램차 방항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선박은 정규항로를 벗어나 운항하고 있었는데 이미 태국 영해를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종종 외국에서 밀반입된 오염된 폐기물들이 곳곳에서 적발되기도 합니다. 태국 당국은 27일까지 태국 북부의 용강과 난강을 중심으로 홍수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지대 주민들에게는 즉시 고지대로 피난을 지시하고 있으며 대량의 빗물은 자오프라야강으로 밀려들면서 중부와 방콕 수도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엠폭스 변종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질병통제국은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태국에 입국한 유럽인이 엠폭스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사람과 밀접 접촉한 43명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종 엠폭스는 치명률이 기존 엠폭스보다 높은데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의 치명률은 최대 10% 이상이라고 합니다. 반부패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패 사건은 9,254건으로 262억 4,700만 밭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조달과 관련한 사건이 51.0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횡령이 33.48%였다고 합니다. 나랏돈을 빼먹는 부패 사건 외에도 태국인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금품을 뜯는 공무원에 대한 단속도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수사국에는 비자 연장을 의뢰했다가 돈만 날린 51세 일본인 남성이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용의자는 태국인 남성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비자 연장은 1만에서 2만 밭, 영주권은 30만 밭을 주면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돈만 받아 가로챘다고 합니다. 한편 용의자는 방콕 팻가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태국에서 엠폭스 감염 확산이 우려되면서 태국 적십자사는 18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접종료는 1회당 2,200바스로 28일 간격으로 2회를 접종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태국 정계에서는 탐마낫 농업부 장관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군부계인 팔랑뿌라 차라땅 소속이지만 최근 뿌라의 대표와의 불화설이 돌고 있었는데 탐마낫 장관은 의원 20명을 이끌고 탈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탐마낫 장관은 뿌라유 정권 당시 농업부 차관을 맡았었는데 뿌라유 총리를 축출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내각에서 쫓겨났었습니다. 탐마낫 장관에 대한 자격 논란은 뿌라유 정권에서 입각할 때부터 논란이었습니다. 호주의 한 언론사는 탐마낫 씨가 지난 1994년 마약 밀수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추방되었다고 폭로했는데 태국 국회에서도 이를 문제 삼아 태국 대법원의 자격 여부를 묻는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탐마낫 씨의 범법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사건은 외국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그 국가에만 효력이 있다며 청원을 기각했었습니다. 탐마낫 씨는 사건에 대해 8개월의 수감 후 호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자신은 단순히 친구의 아파트에 머물다가 함께 체포된 것이고 발견된 것은 마약이 아니라 밀가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온 후 탐마낫 씨는 게이 남성 살해 사건과 연루되어 체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탐마낫 씨는 자신이 사무실의 주인이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보건부는 담배를 취급하는 소매점의 금연에 관련한 문구가 새겨진 안내판을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한 업소는 5,000밭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쿠데타의 배후에 추미런이 관련되어 있다는 발언으로 인해 탁신 전 총리가 또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형법 112조와 컴퓨터 범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이 기소했는데 법원에 출석한 탁신 전 총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올해 2분기 태국 경제가 1분기보다 높게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1.6% 성장했지만 2분기에 들어서면서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증가해 2.3%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실업률은 1.07%로 1분기보다 늘었으며 물가 상승률은 0.7%, 핵심 물가는 0.4% 상승했습니다. 경상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외환 보유액은 2,240억 달러라고 덧붙였습니다. 북부로부터 많은 빗물이 유입되면서 방콕, 짜오프라야강의 수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콕시는 강변 저지대와 상습 침수 지역의 모래주머니를 이용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 있으며 운하에 떠있는 쓰레기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언론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탁신 전 총리는 9월에 취약계층부터 1만 밭의 전자화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3천만 명이 화폐 지급을 신청한 상태인데 이 가운데 장애인과 취약계층 1,450만 명부터 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또 방콕과 지방에 건설되는 복합 카지노 단지 건설 추진은 합법적이라면서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사례는 싱가폴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에게 99년간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는데 이를 위한 법 개정에는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택시기사에 대해 면허정지 30일과 벌금 1,000바트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TS 시암역에서 택시를 탄 태국인 승객은 택시기사로부터 길이 막히니 목적지까지는 150바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승객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했으며 당국이 기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민국 경찰은 방콕 에까마이 소이삼에 위치한 건물에서 한국인 남성 8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들은 불법 체류와 불법 노동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었는데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은 약 10년 전부터 싱글 게이트웨이를 설치해 인터넷의 감시와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감시와 추적이 가능해 당시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지만 현재 싱글 게이트웨이로 온라인 사기범이나 범법자들을 검거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영장 없이 IP 추적과 조회가 가능하며 트래픽이 많은 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제발 인터넷 불법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들 태국에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방 잡히게 되고 태국 뉴스에 보도되면 국가망신이며 모든 불법 자산과 자금은 몰수입니다. 태국 경찰이 못 잡는 게 아니고 지켜보다가 잡는 겁니다. 싱글 게이트웨이는 발전을 계속해 현재 중국 업체와 손잡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운영 중이며 중국의 만리 방화벽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태국에서 온라인 불법 사이트 운영에 꿈은 접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캄보디아 정부도 현재 싱글 게이트웨이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기철에는 방콕 시내의 주택에도 뱀이 자주 출몰합니다. 거대한 비단뱀부터 코브라, 무랑 도마뱀까지 출몰하니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며칠 전 방콕 시내 한 주택에서는 화장실 변기를 통해 2m 길이의 비단뱀이 들어와 용변을 보던 남성의 성기를 무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뱀을 몽둥이로 때려잡고 이웃의 도움을 요청해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태국 법무부 특별수사국 DSI는 허위 서류를 꾸며 건설회사를 운영한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회사 설립 시 태국인이 주식을 과반 이상 소유했다는 허위 등기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원 납품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것을 특수국 직원들이 검거했다고 합니다. 과거처럼 가공에 태국인을 세워서 회사를 설립했다가는 이처럼 체포되게 되니 태국 진출을 고려하는 분들은 절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는 정책 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감속되고 있지만 수출이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률이 저하된다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사무사건의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밀수된 콘택트 렌즈 약 6만 개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창고 관리인인 태국인 여성 1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불법으로 가이드 일을 하던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하루 14,500바트를 받고 자가용으로 중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은 가이드로 일할 수 없으며 적발 즉시 체포되어 처벌 후 추방됩니다. 사무이 공항을 소유한 방콕 항공은 여객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이 공항을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6개월간 공항 이용객이 140만 명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방콕 항공은 이에 대응해 항공 편수를 하루 50편에서 73편으로 늘리고 터미널을 4,000제곱미터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MMA 파이터인 술탄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푸켓의 한 스파 마사지 시설에서 19세 여성 직원을 성폭행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 SNS에는 전동다방을 타고 방콕 시내 도로를 달리는 여성을 찍은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여성은 중국인이며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라고 합니다. 태국의 도로에서는 전동 퀵보드 등 번호판이 없는 개인용 이동수단의 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타야에서 썽태우를 이용했던 71세 프랑스인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남성의 가방은 예리한 흉기로 찢겨져 있었는데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남성은 함께 썽태우에 타고 있었던 레이디보이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국 푸드코트 체인인 푸드리퍼블릭이 올해 11월 22일 영업을 종료합니다. 싱가포르의 업체로 한때 20개 점포까지 운영했었지만 마지막 남은 센트럴 팔람가옥점이 올해 말 폐점한다는 것입니다. 파타야 해변에 검은 기름띠가 밀려왔습니다. 좀티엔 해변부터 남쪽으로 수킬로미터 길이로 기름이 밀려왔는데 수영을 하던 여행객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합니다. 시 당국은 20명의 인원을 투입해 기름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형법 112조를 위반한 25세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20년 10월 방콕 실롬에서 열린 집회에서 전통 복장을 입고 왕비를 흉내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